영하를 넘나드는 북극 한파가 몰아닥치며 한강도 얼어붙은 계절. 추위와 정면으로 맞서며 긴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추워. 너무 거울처럼 투명하면서도 갈라지지 않는 거대한 얼음 조각의 비밀. 이게 무게가 한 장에 140kg인데 한 장 얼리는데 48시간 걸려요. 하얀 설원이 펼쳐진 겨울왕국 스키장. 60cm에서 70cm 이상 두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강한 바람으로 빙점을 형성해서 얼려주고.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히 다 얼어갖고 지금. 촬영 중단 사태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 속에서 눈을 만들고 또 눈길을 만드는 사람들. 기도 이게 너무 노출이 추운데 많이 되다 보니까 동상이 걸려서. 그리고 전문가도 오르기 힘들다는 겨울산. 땅이 딱딱하잖아요, 얼어서. 조금 미끄러져갖고 골절상을 입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온 약초가 진정한 겨울 보약. 겨울더덕이 그래도 약성이 제일 좋습니다. 혹한을 이겨내며 묵묵히 긴 겨울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겨울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 그래도 추운 겨울, 보기만 해도 한기가 느껴지는 이곳은 바로 얼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항상 영하의 온도를 유지해서 사계절 내내 방한복과 장갑은 필수. 여름과 겨울이 따로 없는데요. 얼음 얼리는 일이 뭐가 힘들까 생각하겠지만 거대한 얼음 조각을 얼리는 데는 특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염수물이라고 그래요. 소금물. 이 소금물은 왜 담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 물이 얼지 않아야 이 물이 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소금이 많이 타니까 얼지 않죠, 이건. 이 물이 차가워서 이걸 얼리는 거지. 여기에 영하 한 8, 9도 나가요, 지금. 영하 8, 9도? 네. 2m가 넘는 깊이의 틀에 넣어 얼리는 얼음 하나의 무게만 해도 무려 140kg. 어른 2명의 무게인데요. 그래서 모든 작업은 기계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속의 이 공기방울들은 뭔가요? 이걸 안 하면 이렇게 하얗게 돼버려요, 완전. 이 얼음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겉에가 투명하게 맑게 하고. 이게 흐르는 물 생각하면 돼요. 고여있는 물하고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은 그냥 하얗게 얼어버리잖아요. 이 공기, 에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 이게 바로 맑고 투명한 얼음의 비밀이었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한 장 얼리는데 48시간 걸려요. 얼음은 쉽게 얼려서 몇 시간 만에 뺄 수도 있어요. 영하로 올리면. 그런데 그렇게 얼리면 유리 깨지듯이 유리 있잖아요. 차 막 짝짝짝짝 금가는 거. 그렇게 돼버려. 온도가 세니까. 좋은 품질을 얻으려면 조급함은 금물. 꼬박 이틀이 걸리는 작업이라 완성된 얼음이 나오는 동안 또 같은 양을 얼려야 매일 얼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틀에 단단히 얼어붙은 얼음은 다시 물이 담긴 수조에 넣어서 분리해야 하는데요. 이제 냉동고로 가야 할 차례. 이동이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얼음을 채워 넣기 위해 세워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덜 춥다는 이곳의 온도는 영하 3도인데요. 추운 데서 일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이야 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든지도 모르게 그냥. 일을 열심히 해야 땀이 나고 춥지가 않으니까. 난방도 사용할 수 없으니 노동으로 얻는 열기로 추위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있어 그나마 좀 나아진 거라는데요. 예전에는 이거 일일이 다 세웠다는. 네, 다 일일이. 힘도 있고 좀 기술이 있어야죠. 이거 힘이 떨어서 안 돼요. 내가 한번 세울게. 한번 와서 세워봐요. 엄청 쉬워 보이는데요? 그런 게 한번 해봐요. 여기 들어봐요. 한번. 엄청 쉬워 보이는데? 네, 그자 이렇게 팍 찍어. 이렇게 팍 찍어서 네, 들어보면 돼요.
안 된다.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말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팍 세워야 돼. 네? 살고만 하려면 안 돼. 이거 잘못하면 허리 다쳐. 먼 옛날엔 얼음 장사꾼들이 한강물이 얼 때를 기다렸다가 톱을 들고 나타나 얼음을 잘라서 팔았는데요. 한 사람당 400여 개의 얼음을 일일이 세워서 땅속에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냉동시설 안에서 사시사철 얼음을 얻을 수 있게 됐는데요. 겨울엔 주로 어시장에서 쓰이는 정도라 수요가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에 필요한 인력을 줄일 수도 없는데요. 힘들고 고된 일이라 한국 일꾼들은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팔에서 왔어요. 여기 3년 좀 남았어요. 스리랑카 왔어요.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 날마다 또. 네, 너무너무 좋고. 얼음은 용도에 따라서도 제작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얼음하고 뭐가 틀려요? 이게 조금 더 투명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이거는 조각빙이라고 그래요. 조각 만드는 거. 밖에 야외 같은데 막 조각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행사 때? 네, 행사 때. 이거 이제 이런 시장 이제 그 자판 까는데 생선 깔고 위에다가 생선 넣고. 이거는 그냥 막 얼음이고. 그렇지. 예. 이거는 고급 얼음.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이게 뭐 틀린 거예요? 얼음 어는 게? 공기에서 조금 시간차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얼리는 시간이 더 길겠네요? 시간은 조금 길어요. 한 몇 시간 더. 몇 시간? 네. 그렇게 더 공을 들인 얼음들은 겨울 행사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산천어 축제를 준비 중인 이곳. 무게 135kg의 얼음 8,700개가 전문가들의 손끝에서 세계 유명 건축물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곳입니다. 하얼빈에서 기술자 30명이 와서 전체적인 빙등 조각을 전시를 했습니다. 길이가 100m에 폭이 19m입니다. 19m? 엄청 크네요. 네. 무려 한 달의 기간 동안 영하 8도의 추위와 싸우며 거대한 얼음 조각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얼음을 다듬고 이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예술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오랫동안 시간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작품이 있나요? 네, 직접 가서 보시죠. 관계자를 따라간 곳에서 만난 것은 바로 광화문.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가 미끄럼틀로 변신한 건데요. 얼음나라에서 즐기는 아주 특별한 여행. 올겨울 추위와 스트레스는 차가운 얼음으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겨울 레포츠의 꽃. 하얀 설원을 누비며 짜릿한 스피드의 묘미를 맛볼 수 있는 스키장을 찾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도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가루처럼 돼요. 진짜 이런 데서 눈썰매 타면 어떨까요? 재밌어요. 네. 추위도 잊게 할 만큼 하얀 눈밭. 특히 썰매장은 눈이 푹신한 게 매력입니다. 이 눈썰매장 같은 경우는 스키장보다 눈이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높게 해서 부드럽게 내려가고 부드럽게 정지할 수 있도록 노면 높이를 조정을 해서 눈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땅에서 최소 3m 높이로 눈을 쌓아 썰매 속도를 조절하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한 건데요. 반면 스키장은 눈의 양은 좀 적지만 그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키들이 너무 긁어서 얼음판이 나온 거거든요. 다 메꿔주고 더 좋은 설지를 만들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좀 위험한가요? 미끄럽습니다. 아예 지금 미끄러운 그 상태를 저희가 다 없애주는 거죠. 스키나 보드는 날카로운 면으로 스피드와 방향을 조절하기 때문에 눈이 깎이게 되는데요. 얼음이 드러난 채로 방치하면 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때 빙진이 나올 때 힘을 너무 주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손목을 먼저 짚는다든지 아니면 물을 먼저 끓는다든지 하면 골절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 몸을 낮춰서 가장 옹크린 자세로 넘어지는 게 좋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면 이제 야간 스키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시간 이외에는 매끈한 눈길을 만드는 정설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차량, 얼핏 탱크 같기도 한데요. 이거는 삽입니다. 삽이요? 네. 엄청 크네요, 네. 삽이. 보통 한 1톤 정도 나갑니다. 이거 이 앞에가 1톤, 뒤에가 1톤인데 요거는 삽을 앞부터 미는 역할을 하고 또 파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균일하게 노면을 맞추는 데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땅을 노면을 파놓으면 적절하게 이게 이 부분이 회전을 해서 잘게 부셔줍니다. 이게 이런 덩어리들이 생기면 그 자갈처럼 굴러다니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날씨가 추워지면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회전을 시켜서 잘게 부셔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스키장의 생명은 역시 설질이죠. 그만큼 정설은 중요한 작업인데요. 5대의 차량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해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잘 정돈된 슬로프를 보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내가 집안을 청소했는데 깨끗한 부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부분, 힘들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보면 아주 가시죠. 다 그냥 시원하게. 추위와 싸우며 얻은 이들의 뿌듯한 만큼 기다리는 손님들의 기대감도 커지는데요. 눈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뭉쳐지진 않잖아요. 네네네. 네, 뭉쳐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스노보드나 이제 스키 데크에 이제 달라붙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눈을 가르면서 기가 막히게 찬바람 쐬면서 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정설을 지금 다 된 상태라서 이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올라와서 타게 되면은 굉장히 속도도 낼 수 있고 자기만의 그 발자취를 남기면서 내려올 수 있는. 드디어 다시 슬로프가 개방되고 새 단장을 마친 눈길을 즐길 시간입니다. 밤하늘 아래 하얀 설원을 누비는 야간 스키. 하지만 스릴만큼 위험 또한 큰데요. 특히 눈의 상태가 안전을 좌우합니다. 오늘 설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빙판 진다고 그러죠. 얼음이 있어가지고 엣지 넣을 때 좀 미끄러지기도 하고 지장이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볼 때는 오랜만에 왔지만 설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매끈한 슬로프에서 신나게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 틈에서 또다시 쉴 틈 없이 움직이는 팀장님. 눈의 상태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빙질이 생겨서 거기 좀 표지판 좀 하고 안전하게 스킹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쉬는가 했지만 어디 그럴 틈이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미끄러져 봤을 이곳. 리프트에서 내리는 곳도 단골 관리 대상입니다. 이번엔 직접 삽으로 눈을 퍼 깎인 곳을 메워주는데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내리셔가지고 눈이 다 깎여가지고 얼음이 나와서 좀 눈을 좀 덮어서 부드럽게 내려가게 지금 안전하게 내리길 수 있게끔 좀 작업을 했습니다. 한편 아직 개방을 하지 않은 최상급 슬로프에서는 눈을 만드는 제설 작업이 한창인데요. 펌프로 끌어올린 강한 수압과 모터의 힘으로 작동하는 팬의 강력한 바람으로 물을 얼려 눈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눈 뿌리기 좋은 날인가요? 오늘 최상입니다. 습도도 낮고요. 그리고 온도도 한 10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최고 좋은 날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게는 2m 높이의 눈을 쌓아야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작업을 반복해야 슬로프가 완성됩니다. 12시가 넘어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슬로프에서는 다시 제설 작업이 시작됩니다. 또 새로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쏟아지는 눈발 한가운데서 눈을 맞으며 작업을 하는 팀장님. 눈의 농도가 적당한지 직접 몸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얼음 얼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이건 뭐 이거 털면 되고 녹여서 말려서 또 입고 또 순찰도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실제 이제 뭐 이렇게 밤에 다니고 모빌 타고 다니고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경을 썼기 때문에 이런 찬바람 얼굴을 가르고 가서 예, 여기에 동상이나 귀에 동상이 걸린 상태 이렇게 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상황 발생. 촬영을 하던 도중 작동을 멈춘 카메라.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급하게 휴대폰 촬영을 시도했는데요. 카메라가 다 얼어갖고 포커스도 안 되고 줌도 안 되고. 한번 보여줘 카메라.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히 다 얼어갖고 지금. 야. 이 줌이 안 돼, 줌이. 포커스도 안 되고. 용접에 사용하는 토치로 응급처치에 나선 제작진. 하지만 꺼졌는데? 얘도 얼었는데. 토치는 왜 안 돼요? 얘도 얼었어요. 예? 얘도 얼어요. 토치도 얼었어요? 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카메라까지 얼려버리는 추위.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 제작진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계마저 버티기 힘든 환경이지만 추울수록 좋은 눈이 만들어지니 이들에게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가장 힘들 때는 언제세요? 일단 날씨가 추울 때. 날씨가 추울 때? 네. 어느 정도면 추운 거예요? 지금은 추운 건가요? 지금은 추운 게 아니고요. 지금 영하 13도예요. 그래도 체감온도 한 20도까지 떨어질 때가 제일 좀 추운 것 같아요. 네. 눈이 오늘 왜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저 열심히 하고 해도 온도나 날씨나 이런 환경이 좀 안 받쳐져서 좀 설질이 개선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것 좀 양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즐거운 그런 스키를 타시고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겨울의 시작과 함께 추위와 싸워가며 만들어가는 설원. 그래서 더 눈부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이 겨울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추억과 행복을 만들어주겠죠. 그럼 이번엔 겨울산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소백산맥 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험한 산세. 이곳이 신만이 임동진, 박성호 씨 부부의 겨울 터전입니다. 길이 좀 어렵다. 그지? 산에 다니보면 뭐 넘어져갖고 갈비도 불나지고 눈 왔을 때는 미끄러져갖고 고생하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 왔을 때는 길이 겁나지 산보다는 길이 겁납니다. 30년 경력에도 험한 겨울산. 언 땅에 등산 지팡이는 필수인데요. 다리, 이것도 다리다, 다리. 세 다리라고 그러는 게. 꽃게는 잊어먹어도 요 다리는 안 잊어버리. 겨울산에 약초가 얼마나 있을까마는 혹한의 추위를 뚫고 언 땅을 밀고 올라오는 생명력 강한 약초들은 그 약효 또한 강력해지는데요. 남편의 눈에 먼저 띄인 이것. 보기에는 그냥 마른 잎 같은데요. 이게 바로 도라지입니다. 야, 이게 보여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머니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 뭐 산에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이런 건 쉽게 볼 수 있어요. 눈만 크게 뜨면. 도라지 뭐 캐는 방법 따로 있나요? 이게 될 수 있으면 뿌리 안 다치게. 주의를? 네, 주의를 해서 캐고 나서는 이제 이걸 묻어줘야 돼요, 땅을. 혹시 이렇게 캐다 뿌리가 뜯기잖아요. 네. 이거 이어를 잘 이렇게 묻어주면은 그 뿌리에서 또 살아나요. 이제는 그 수가 적어 귀한 약초가 된 도라지. 이 정도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한 7년 정도 됐긴. 자연 도라지는 머리가 이렇게 긴 것이 특징이에요. 약성이 집돌에 비해 15배 강하답니다. 생명이 사그라드는 계절. 척박한 겨울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약초들. 이번엔 마른 삽주 잎을 발견했는데요. 소화기 계통에 좋은 삽주는 줄기와 뿌리 모두 버릴 게 없습니다. 지금 보기 가장 힘든 약초는 어떤 거죠? 지금 좀 귀하고 한 게 천마가 귀해요.
채취 기간이 1년에 길어야 보름밖에 안 돼요. 산삼보다도 채취 기간이 짧은 천마는 최고의 산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효능이 좋은데요. 뻥 대신 달기라고 효능은 다르지만 이름이 비슷한 약초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그냥 마예요. 마. 보통 이거는 깊이 파면 1m씩 내려가야 돼요. 예, 이거만 해도 한 50cm 안 됩니까, 그죠? 이때는 이래 내려가야 돼, 이렇게. 아, 지금 안에 더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이 단단해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쉬운 남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멀리서 약초 캐기 삼매경. 어머니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잘 다니세요, 혼자? 30년 댕겼는데 옛날에는 나하고 체리 같으면 나보다 좀 젊잖아요, 그래도. 요새는 나보다 더 댕기지, 잘 댕기. 같이 다니세요. 왜 이렇게 혼자 다니세요? 그거 뭐예요? 그거 손에 들고 있는 거? 도라지 순. 그거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거기까지? 아. 이 정도야 뭐 일도 아니지. 아, 이 추운 날 어머니가 왜 땀난다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땀나지? 네, 저도 지금 땀나요. 뭐 먹겠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도라지밖에 못 캤어. 많이 캤는 게 요리. 많이 캤는 게. 야, 이게 도라지예요? 예. 산도라지? 예. 굉장히 써요, 이게. 쓰고 알이고. 네. 요런 뿌리 하나 묻어 막 알이요. 이 산은 한 바퀴 도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살피면서 다녀야 되니까 한 2-3시간 잡아야 되지. 2-3시간이요? 예. 제가 걸음이 좀 빨라요. 조금 빠른 게 아니라 무척 빠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끔은 남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먼 땅에 단단히 뿌리를 받고 애를 먹이는 더덕에 남편을 호출한 성호 씨. 곡괭이질 몇 번에 드디어 더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도 뭐 한 20년 정도 안 됐겠어요. 이 더덕이 옛날부터 사삼이라 해갖고요. 기관지 천식 쪽, 폐 쪽에 특히 좋아요. 겨울 더덕은 연해요. 영양분이 땅속으로 다 내려가갖고 굉장히 연해요. 약효는 최고지만 절벽 바위 틈새에서 서식하는 겨울 약초. 지팡이보다도 더 의지가 되는 건 서로뿐입니다. 눈도 있고 습기도 있고 낙엽이 있어갖구나. 이 미끄럽기 때문에 골절삭을 있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들은 산행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전문가 신만이 부부에게도 겨울 산행은 고역입니다. 계곡 옆에 자리를 잡고 한숨을 돌리는데요. 남편의 얼어붙은 속을 풀어주려는 아내. 아, 좋다. 이거 뭐 넣고 끓는 거야? 고기장. 고기장. 야, 강진은 물 한 번 마셔. 시리도록 추운 계절이지만 자연이 안겨준 선물과 계곡에서 즐기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무심한 듯 오가는 배려 속에 또다시 산을 탈 힘을 얻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에 돌아와 오늘 캔 약초들을 모아놓으니 양은 적어도 뿌듯한데요. 자연이 주는 그대로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 이 부부가 사는 법입니다. 겨울산이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지금 아주 꽁꽁거렸을 때 땅이 안 파져서도 못 가요. 적기 캐면은 운동하러 왔다 이런 생각 마음이 이제 여유를 갖고 그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무리하지 말자고 나이도 있는데 겨울에는 항시 조심해 당신도. 어머니도 해줘야죠. 겨울은 누군가에겐 더 시리고 또 누군가에겐 더 긴 계절입니다. 하지만 맹렬한 추위 속에서도 더 값진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겨울 풍경은 오늘도 맑음입니다.